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554만원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손실을 많이 하자, 이게 지금 목표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죠. 손실이 발생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조금씩 계속 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더 벌 수 있었는데요. 중간에 잠시 다른 종목 들어갔다가 거기서 손실 좀 발생해 버리는 바람에요. 약간 아쉽긴 합니다. 일단 오늘 플러스 7만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계좌는 그 안철수 관련주가 오늘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다음 주 되면 본격적으로 지지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 상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고요. 지난밤에 미증시가 또 빠져버렸습니다. 이 기술주가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그 예상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 버려가지고 조금은 난감합니다. 해외 증시 한번 볼까요, 일단. 이게 독일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미국 증시가 출발할 때 좋았거든요. 장 초반에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가 따라 올라갔는데 유럽 증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또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시장 힘이 없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가 장 끝날 때 돼갖고 지금 조금씩 빠지더니만 쭉 흘러내려갖고 최저점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선을 지금 이탈하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거 참 난감한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까를 판단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 우려감 부분 으로 보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금리도 1.78로 조금 안정을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려온 것은 솔직히 이해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흐름이 나와버려 가지고 조금 판단이 잘 안되고요. 1파 빠지고 2파 여기까지 왔으면 이 정도 되면 여기는 지지받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조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1파 빠지고 들어올리고 2파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지받는다면 이제 여기까지 반등 목표치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다른 뭔가가 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냥 단순하게 금리 인상만으로는 이렇게 빠지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빠진 것 같아서 좀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국내 증시 보시면 어제 많이 들어올려놨는데 미증시가 또 빠져버리는 바람에요. 미증시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빠져버리니까 오늘 따라 내려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한 3,200억 정도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65% 빠졌고요. 이런 상황이면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오른다 내린다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게 조금 작용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압박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살짝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전쟁 관련주가 또 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남북 경협주가 크게 안 빠지는 걸로 봐서 북한 리스크보다는 이게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움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 거의 추측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로 해서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운데, 이건 이번 주 내로 뭔가 결정한다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끝났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부분에 대한 뉴스는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금리 인상 우려감이 악재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위험, 요 두 가지가 합쳐서 지금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걸로 봤는데 반등이 지금 너무 약합니다. 이러면 이제 조금 불안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을 잘 모르겠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모양은 정말 제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들었고요. 오늘 제가 플러스 7만원 나오긴 했지만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제가 했는 거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테마는 뭐 별로 움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빠지니까 전쟁 관련주 움직였다는 거 빼고는 없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어떻게 됐었냐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제가 신원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현금 200 몇십만 원 있는 걸 가지고 신원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동시효과에 다 팔았습니다. 신원을. 지금 이제 가격이 그대로죠. 그래서 제가 신원이라는 종목을 노리는 이유는 북한 도발 위협으로 해서 빠졌는데요. 이 회사가 실적을 보니까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적이 보시면 작년 실적이 아직 물론 4분기밖에 안 나왔지만 4분기 빼고 봤을 때도 벌써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옵니다. 의류 관련한 그런 쪽이거든요. 부채 비율 유보율은 뭐 그렇게 탁월하진 않지만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쪽이 지금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죠. 순이익이 마이너스 900억 정도, 90억 정도인데 올해 분위기는 턴어라운드라고 보통 표현하죠. 실적이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보고 괜찮게 봤습니다. 근데 실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리스크가 해소만 되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얘를 노렸는데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는 것도 보면 최근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했을 때 북한에서 지금 도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끼리 그냥 생존하겠다. 독자 생존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도발을 하겠다.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하겠다는 얘기는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발하는 걸 그냥 가만히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유엔이라든가 주변국들 미국 쪽에서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어떤 모션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북한에다가 이제 경제 지원을 하면서 방역 지원, 경제 지원을 하면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게 되겠죠. 이런 제시를 하는 뉴스가 나왔을 때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으려면 지금 잡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시간에서 잡았는데 미증시 하락해버리는 바람에 미증시만 하락하지 않았으면 오늘 올라갔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을 건데 미증시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일단 미증시 빠지면 끌어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에서 팔았고 그 다음 SD바이오 잡은 것도 잘했습니다. 아침에 요걸 왜 했냐면 아침에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PCR 검사가 지금 확진자가 7,000명 넘어가면 PCR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65세 이상인가 고위험군은 PCR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 키트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두 회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휴마시스하고 그 다음에 SD 바이오센스하고 두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국이나 편의점에 판매되는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자가진단 키트니까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PCR 검사를 안 하고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PCR 검사장까지 갈 필요 없죠. 그냥 약국에서 구입해갖고 쓰면 되니까. 혹은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약간 복잡해졌습니다. 그냥 집에서 개인이 하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건 또 안 하더라고요. 병원까지 가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가진단인데 이걸 왜 병원 가서 해야 되는지. 검사장 가가지고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한다. 물론 이제 전문가용 항원 신속 항원 키트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가진단 키트도 거기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CR 검사장에 가서 거기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고 앞에 검사하는 걸 누가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직접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건데 끝까지 가가지고 이걸 내가 이상이 있으면 한 뭐
25분인가 30분 있으면 결과 나오죠. 이상 보고 이상 있으면 이제 PCR 검사를 해갖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해졌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자가진단 키트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 돼 간다 이런 의미로 노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거 잡은 건 잘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남아있는 200 한 30만 원 정도를 다 매수를 해가지고 휴마시스 자간 그 SD 바이오센스 이렇게 잡았는 것까지 잘했는데 여기서 뭘 실수했냐면 안철수 관련주 안랩 잡은 거에서 약간 손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 얘 잡아가지고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서 한 10만원 정도 마이너스 났던 것 같아요. 88,000원 그냥 10만원 정도. 이거 왜 잡았냐면 그냥 제가 했던 거 설명드릴게요. 오늘 그 탈모 관련한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TS 트릴리온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얘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JW 신약 얘가 또 따라 올라가죠. 대장이 올라가면 이제 따라가니까 메타랩스 따라 올라가는데 여기서 탈모 관련한 종목이 최근에 나온 뉴스가 두 종목이 더 있습니다. 대봉 LS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도 뉴스 찾아보시면 탈모하고 관계되는 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 종목이거든요. 탈모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노리고 있었는데 이게 늦게 움직여서 그래요. 진작 그 어제도 제가 한 몇 수 했었는데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올라갔을 때 팔아먹었을 건데 얘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확 튀어버리는 겁니다. 쫙. 그래서 여기서 들어갔다가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실수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제가 많이 꼬시켜요. 그러니까 노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탈모 관련한 종목이 움직이면 얘가 따라 올라갈 것이다. 아직까지 이 종목이 탈모라는 생각, 탈모 관련 샴푸 개발 뭐 이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면 사람들이 뉴스 찾아보고 탈모 맞네 이렇게 이제 연결 지을 것 같아서 딱 올라가기 좋은 자리였거든요. 이날 그 뉴스 나와가지고 꼬리 달고 눌리고 떨어졌다가 돌렸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세력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탈모 관련한 재료가 뜨면 얘가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오늘 한번 털어먹어버려가지고 꼬리 달아버려가지고요. 이 꼬리 때문에 흐트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언제 노릴 거냐 하면 이재명 관련주가 다시 상승할 때 그때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밀려버렸습니다. 탈모 관련은 그 이재명 관련주 정책 관련주죠. 탈모 관련한 지원을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재명 관련주가 상승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만약 급등한다면 그때 뭐 동신건설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탈모 관련한 종목 중에 얘 너무 올라가 버렸으니까요.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 한번 노려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노리고 있었는데 오늘 괜히 손실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벌었던 거 까먹어 버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휴마시스를 16,400원에 추가로 다시 잡아가지고 현재 16,600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자가진단 키트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PCR 검사를 65세 이상만 하기 때문에 단 여기에 조건이 붙겠죠. 확진자 숫자가 한 6, 7천 명대, 7천 명대 정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확진자가 확 줄어들어 버리면 다시 PCR 검사로 돌아가 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약제가 돼 버리니까 확진자가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주말에는 확진자가 검사 수가 줄기 때문에 확진자가 확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했을 때 확진자라고 등록이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순간적으로 확진자가 확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확진자는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하면 평소에 나오지 않던 그러니까 PCR 검사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진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쪽에다가 현재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확 줄어든다면 또 손절해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확진자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요. 작정하고 땡기지 않는 이상에는 쉽게 올라가기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재료가 살아있다면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재 휴마시스하고 그 다음 SD 바이오센스 이 두 종목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처음에 했던 게 맞았거든요. 그 SD바이오하고 휴마시스 두 종목을 딱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SD바이오센스 3%니까 한 6만원 벌었을 거고요. 그 다음 지난 이야기 이거 하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휴마시스가 한 4.4%니까 이게 한 300만원 됐거든요. 그 한 12만원 정도 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오늘 돈 벌었을 건데 건드리다가 수익이 또 쪼그라들었다. 이런 얘기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일단 그랬다 이런 얘기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이제 확진자 추이가 바뀌지 않으면 자가진단 키트 쪽에서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여기도 뭐 매물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작정하고 당겨 올리면 또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 쪽에 진단 키트 중에는 얘하고 휴마시스하고 두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신혼 같은 종목, 남북 경협주 종목을 한번 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탈모 관련한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오늘 꼬리 달아버렸기 때문에요. 요건 조금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 2번 계좌를 사용해 가지고 안철수 관련주 지금 대장이 그 선의전자가 움직이는데요. 저는 뭐 그 안랩 쪽을 안정성 면에서 가장 그 확실한 주니까 안랩 쪽으로 노려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 중에는 안랩, 선의전자, 그 다음에 한국정보공학, 까뮤엔씨 대충 이런 정도의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건 지지율 변화 추이를 꼭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한국갤럽에서 17% 나왔는데 20% 넘어가면 올인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 중에 개인적인 전망으로 다음 주 중에 20% 돌파하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장 끝나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